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피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턴테이블, 어쿠스틱 시그니처의 턴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어쿠스틱 시그니처의 하위 모델들 리뷰를 했었죠. 처음에 이제 막시무스 네오 했었고, 그 다음에 토네이도 네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상급입니다. 허리케인 네오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사실 김편님이나 저나 사실 처음부터 이 제품을 좀 찍어가지고 눈여겨보고 있던 턴테이블이에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얘를 사고 싶어갖고 예. 진짜 구매가도 알아보고 네. 그리고 정말 해외 리뷰도 좀 많이 읽어보고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테스트 때문에 들어보면서 정말 탐낼 만한 턴테이블이다. 네. 진짜 대단한 턴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쿠스틱 시그니처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스킵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쿠스틱 시그니처의 허리케인 네오라는 턴테이블이고요. 벨트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이렇게 풀 알루미늄 이 바디가 있고요. 이 플래터도 풀 알루미늄으로 깎아가지고 이 내부에 한 3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고 뭐 CNC 머신이나 CAD나 뭐 이런 것들 모두 갖추고 있어요. 독일의 정말 입지전적인 턴테이블 메이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은 이 턴테이블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죠. 그렇죠. 내부에 이제 모터가 있고 모터가 이너 플래트를 돌리면 외부 플래터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토남은 TA2000 네오 장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CX2 카트리지 모두 어쿠스틱 시그니처가 자체 제작한 그렇죠. 그런 걸로 다 여기 조립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토남 이런 것도 사실은 뭐 SM이나 레가 호환이 되고 그리고 토남을 또 추가로 장착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3개까지 그것도 12인치까지 할 수가 있고 그래갖고 그쪽에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앞에 하나 그래갖고 총 3개를 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번에 저희가 했던 토네이도 네오랑 뭐가 달라졌나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 좀 상위 모델로서 좀 그런 게 확인이 돼야지 맞아요. 좀 확신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좀 구매의 그 욕구를 더 자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외관상으로 이 플래터에 붙은 얘네의 시그니처 사일런서가 4개에서 8개로 곱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일런서는 이제 재질은 이제 브라스 황동인데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특히 이 고주파수의 어떤 노이즈를 없애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동과 공진 노이즈를 확 줄어뜨리는 그런 디바이스잖아요. 그래갖고 얘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이 저음 쪽의 어떤 그 노이즈는 비슷한데 제 기억에 2.2kHz에서 15kHz까지의 그 피크 노이즈가 거의 플랫하게 다운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 표현은 80dB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 안 다가오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그 있던 노이즈가 0.001%로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이즈, 공진 노이즈를 확 줄인 그 역할 주인공이 바로 이 귀엽게 생긴 8개의 사일런서였던 거죠. 이 보면은 이런 그 플래터에 이런 사일런서를 이렇게 박아 넣는 이런 방식은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어 댐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C 간단히 이제 이니셜 따가지고 CLD라고 그러는데 뭐 하이엔드 그 스피커나 뭐 그 이런 오디오 장비에서 이런 그 공진 제어 그런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저는 보면은 이 클램프 있죠.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도 이런 방식을 응용한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보면은 내부를 따보면 이 둥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총알을 탕탕탕탕 박아놓은 이런 스테빌라이저를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개념을 다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질 한 가지 재질로만 하면은 그 모든 물질에는 공진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종 재질 서로 이제 알루미늄과 황동을 결합함으로써 그걸 상쇄시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이 참신한 좀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뭘까요? 일단은 좀 높이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래터는 그러니까 사일런서가 2배 더 박힌 거 말고는 똑같고요. 무게도 똑같은데 이 받침 이 기본적 베이스 바디가
1cm, 10mm가 더 두꺼워졌어요. 토네이도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무게가 얘가 30kg고 예. 토네이도가 26.5kg인가 그랬으니까 이 바디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이 어떤 진동과 공진을 또 예. 잡아줄 수 있는 점에서 또 이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턴테이블의 가장 중요한 면이 사실 드라이빙 방식이죠. 그렇죠. 예, 드라이브 시스템인데 이거는 일단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에요.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고 그 컨트롤하는 것들은 컨트롤하는 유닛은 여기 전면에 김편님 쪽에 있는 요 밑에 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이 대부분 하이엔드 턴테이블도 보면은 전원부랑 이제 컨트롤 유닛을 한 셰시에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것도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원 노이즈를 예. 아예 이제 물리적으로 이격을 시켜서 예. 좀 차단하는 그런 설계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AC 모터가 2개가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가장 그 구매 리스트 체크하면서 가장 설렜던 게 네. 드디어 얘부터 이제 모터가 2개가 들어가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벨트가 쌍벨트로 양 방향에서 돌리니까 그만큼 예. 토크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더 파워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플래터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예. 이 가장 상위 그 플래그십 인빅터스 같은 경우는 무려 6개요. 진짜 이 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현혹되고 얘의 허리케인의 가장 큰 시그니처는 드디어 예. 얘네의 어떤 시그니처인 멀티 모터를 그렇죠. 쓰기 시작하는 첫 번째 모델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트랜스로터 이 제품도 보면은 원래는 하나로 나와요. 저거는 이제 모터가 이제 셰시 밖으로 꺼내져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인데 저것도 업그레이드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모터를 하나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모터를 추가해서 정말 2개 모터 정밀하게 회전을 하면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옥스티 시그니처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 이제 소개되는 게 AVC, 그렇죠. 안티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모터 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상 오차를 실시간으로 추적해가지고 잡아주는 거죠. 보정을 해주는. 그렇죠. 예. 아까 김편님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스트로보스코프를 얹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또렷하게 이 스트로보스코프의 그렇죠. 이 점이 예.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33회전이나 예. 45회전 예. 그냥 정확히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미세하게 떨림도 없고 그냥 딱 정지. 예.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그 턴테이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모터가 아무리 정밀하고 정숙하다고 해도 그게 이제 그 플래터를 돌리면서 진동이 전이될 수 있고 그리고 스핀들 축에서 굉장히 많은 진동이 나오죠. 진동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스핀들 축이 이제 계속 회전을 하는데 그 밑에 베어링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자기 부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띄우지 않는 이상 베어링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베어링에 관련된 또 기술이 있죠. DTD라고. 그렇죠. 예, 듀라턴 다이아몬드 베어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스핀들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최강의 어떤 예. 그 강도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로 스핀들을 코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스핀들과 베어링 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예. 그 마찰 노이즈 이런 네. 거를 확 줄여갖고 결과적으로 플래터가 안정적으로 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턴테이블 유지 관리 보수에서 가장 좀 가끔 신경 쓰이는 게 스핀들 오일 이제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스핀들 오일이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상당히 좀 스핀들 오일이 좀 증발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먼지라든가 들어가서 얘는 아예 그냥 밀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거를 주유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턴테이블을 2개를 쓰는데 예, 그 오래간만에 이제 딱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예. 오일이 처음에 눌 때는 아주 황금색으로 깨끗했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그게 거의 새까맣게 되거든요. 예. 그런 스트레스는 이제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뭐 여러 가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토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직접 만들죠. 토남을 보면은 이게 카본이죠. 예. 이제 암 튜브가 카본이고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카운터 웨이트 무게추도 이제 또 황동으로 좀 해놨고. 예. 그래서 이 완성도가 높고 또 이제 토남은 또 건드릴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세팅에. 그래갖고 뭐
이 안티스케이팅이라든지 아즈무스라든지 VTA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베이스가 토남 베이스가 슬라이딩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 턴테이블 중에 이런 슬라이딩 베이스 만드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닥터 페이커트나 뭐 몇 군데 있는데 여기도 슬라이딩 베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세팅하기는 상당히 좀 편하고 상당히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토남을 좀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최대 12인치까지 예,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또 카트리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저번에도 그 토네이도 할 때도 등장을 했던 똑같은 MC 카트리지죠. 네. MCX 1, 2, 3, 4 이렇게 있는데 MCX 2로 했습니다. 예. 2로 했는데 이것도 MC 카트리지고요. 소리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저출력 MC 카트리지고, 근데 들어보면은 이따가 이제 뭐 음질적인 부분 설명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네. 아주 유연한, 예, 그런 사운드.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코일을 또 은선을 썼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내부 임피던스도 예. 7ohm이니까 이 임피던스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음을 섬세하게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디테일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카트리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3점 지지입니다. 3점 지지. 예, 턴테이블은 3점 지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받침, 발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풋이 일반적으로 턴테이블 메이커나 뭐 일반 뭐 다른 컴포넌트도 그래요. 이 발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대부분. 요즘에는 좀 하이엔드 브랜드들 보면은 발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발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이 진동 제어에 이것도 한몫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살살 돌리면 높이 조정이 됩니다. 조절되고요. 높이 조정도 정말 편해요. 그렇죠. 이 3점 지지 특이하게 생긴 이 디자인된 이 예. 풋은 진짜 이게 엔트리 막시무스부터 이어져 오는 맞아요. 정말 이 어쿠스틱 시그니처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네. 저 같은 경우는 턴테이블을 맨날 뭐 구입하고 막 방출도 하고 바꿈질이 좀 심한 편인데 가장 먼저 턴테이블을 구입을 하면은 이제 조금씩 사부작 좀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튜닝을 하고 트윅을 하고 뭐 그러는 좀 재미가 많은데 이 턴테이블은 사실 딱 이리저리 계속해서 맥시무스 뭐 그다음에 토네이도 허리케인까지도 보면 뭔가 트윅을 할 부분들이 없어요. 이미 이 엔지니어들이 그렇죠. 트윅할 만한 부분들을 다 보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정말 여기서 뭔가 할 게 사실 좋은 렉을 밑에 깔아주는 거. 그렇죠. 이 정도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 이제 전원부하고 컨트롤부 연결하는 그 랜 케이블 정도를 이제 예. 바꾸는 예. 그 정도 옵션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토남 케이블도 오디오 캐스트 굉장히 좋은 거 예. 꼽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크게 손볼 게 없고 하여튼 여러모로 정말 독일의 어떤 완벽주의가 빛나는 예,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게 기계적으로 일단 이 오디오에 기계가 들어갔다, 모터가 들어갔다 이러면은 독일이 그 어떤 그 이런 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허리케인 네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들어보면서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no regrets. I still believe in chasing dreams and placing bets, for I have learned that all you give is all you get. So give it all you've got. I had my share, I drank my fill, and even though I'm satisfied, I'm hungry still to see what's down another road beyond the hill and do it all again. So here's to lif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기타 연주곡 하나, 보컬곡 하나, 그다음에 클래식, 클래시컬 음악 하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턴테이블을 맥시무스 토네이도 지금 허리케인까지 왔잖아요. 허리케인까지 오면 정말 진동이 정말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면은 아까 김 편집하고도 이거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자기 부상 턴테이블 같은 느낌이 있다. 그렇죠. 진동이 정말 이렇게 절제되니까 벨트 드라이브인데 마그네틱 드라이브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있어요. 이게 구름 위로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육중한 철길 그 레일 위를 그 마차를 이용해서 쭉 덜컹덜컹 가다가 얘가 되면서 딱 떠오른 느낌이에요. 무중력 상태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스트레스 프리의 정말 그 자유로운 음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이런 LP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어쩌면은 원래 LP는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동이 제어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그만큼 되게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곱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과장된 몸짓이나 뭔가 생략된 이런 것도 없고 정말 LP에 담긴 그 정보들을 아주 그냥 깊게, 그러니까 정보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리가 뭔가 경직되고 이런 게 없이 아주 유연합니다. 기타 소리나 이런 것도 들어보면 아주 유연하고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곡부터 야, 이렇게만 들려준다면은, 그리고 내가 LP만 많다면은 DLC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스트리밍 음원, 디지털 음원 안 듣고 이렇게 들으면은 더 뭐 바랄 게 있나? 그런 거를 이 허리케인에서 딱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기타 연주나 뭐 기악곡이나 보컬 뭐 이런 것도 들으면은 보컬 같은 경우 음상도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음색 이런 토널 밸런스 이런 거 왜곡은 없습니다. 일단은 속도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와우 플러터 이런 거 측정을 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그 모터코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스트레스 없는 김편님 말씀대로 그런 사운드고, 그러니까 턴테이블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곱고 유연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아날로직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떤 턴테이블은 오히려 막 그 디지털 음원보다 약간 거칠고
막 그렇게 재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얘는 정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솔린 차를 타다가 전기차 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 계속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데 예. 그 페달 밟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예. 그거 보면서 보통 이제 리뷰어들이 현장에서 듣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예. 하는데 그런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이 녹음된 곡, 이 소리골 안에 들어간 모든 정보가 네. 드디어 봉인 해제가 되었고 네. 들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무리 현장에 가 있어도 이 페달 받는 소리까지는 거리에 따라서 안 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녹음된 정보는 다 끄집어냈구나. 아, 그리고 예. 그 배경에는 뭐 사일런서니 뭐 CLD니 그리고 뭐 DTD 뭐 베어링이든지 이렇게 해서 공진과 진동 노이즈를 없애갖고 정말 정확하게 이 MC 카트리지가 트래킹을 한 그 이득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 클래시컬 녹음 오늘 들려드린 거는 이게 진짜 초창기 스테레오 녹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모노 시절 끝내고 이제 스테레오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녹음인데 사실 이 당시 녹음은 웬만한 턴테이블을 들으면 사실 뭐 입체감이나 이런 게 막 느껴지는 녹음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저는 이 턴테이블을 느끼면서 턴테이블 저 음반을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입체감이 좋았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뎁스, 심도가 이렇게 깊었었나? 그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갑자기 3D 안경을 끼고 무대를 본 것 같아요. 그냥 그 뎁스가 확 늘어나고 예. 소프라노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악기들 이런 예. 거에 어떤 그 배치까지 그래갖고 이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들려줘야 했던 그 스테레오 좌우 채널의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스테레오 정보가 그렇죠. 무대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예. 그 정보가 제대로 재생이 되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허리케인 네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여러 이야기 나눠보고 음악도 들어봤는데요. 김 편집이나 저나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 턴테이블 다음에 여기 김 편집이나 저나 어디 시청실에 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허리케인 그 위급은 못 들어봤지만은 예. 이 허리케인 네오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예. 모터를 투입한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사심 가득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